지금부터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박상혁 의원실 민지용 선임비서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국민은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박상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그리고 발제자로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님 오셨습니다. 토론자로 김정욱 GS 차지비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종진 현대차 EV 충전 인프라팀 팀장님 오셨습니다. 김용득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과장님 오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 녹색 운송혁신과 김진영 서기관님 오셨습니다. 본래 유필무 과장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어제 저녁에 정부에서 긴급한 일정이 잡혀서 대신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위해 오신 내빈의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당에서는 정책위 사회수석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 초에 제가 FSD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보통 정치부에서는 관심들을 두지 않은 토론회다 보다 보니까 이 여의도가 아니라 또 사회에 계신 많은 언론인들이 그때도 또는 유튜버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마당에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발제 맡아주신 우리 조현민 대표님, 이태봉 위원님, 그리고 GS 차지비 김정욱 대표님 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정말 고맙고요. 또 오늘 자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함께해 주시는 강득구 김한규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탈탄소 이런 문제들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이나 시대적 과제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토론회를 이런 관련된 토론회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핵심 방점으로 삼고 싶은 거는 사용자의 경험 개선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만 좀 죄송스럽게 이렇게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지는 아직 않아서 그런 많은 경험들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유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고 함께 개선하고 싶어서 이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찾아가고 결제하고 충전하기까지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한 경험들은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등 현장에서 충전기 조달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불필요한 추가 업무 소요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태봉 위원님들도 오신 것 같은데 또 최근엔 리베이트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혁신해서 전기차로의 안착을 돕고 또 국민의 이동권을 한 단계 더 증가시키는데 건설적인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발제와 토론 이후에 또 허심탄회하게 또 여러 가지 플로우에서도 질의응답 주시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건설적인 토론회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전기차 도입 초창기부터 전기차를 운영하셨고 전기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 조여민 이볼루션 대표님께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완속 충전 시스템 재설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볼루션의 조현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또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먼저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오늘 사실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현재 F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집은 판교였고요. 판교에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까지 오는데 사실 FSD를 이용해서 왔습니다. 오면서 발제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사실 그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자료도 살펴보면서 편하게 오게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도착 예정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거기서는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제가 개입을 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지금 한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FSD라는 거를 활용해서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일상화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인프라는 어떻게 또 변화돼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하고 계속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서 이제 사실 국민청원 5만 명 돌파하면서 이슈가 다시 좀 뜨거워지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완속 충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후부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 관점에 있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미 업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오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의 찬성과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해 나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지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실무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는 좀 오히려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완속 충전기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스터디를 조금 하게 됐고요. 스터디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도입에 대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느냐, 내연기관차처럼 5분 만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아파트에서 충전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충전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리베이트 문제까지 나오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게 됐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도입이나 급속 충전기가 얼마나 깔렸냐, 초급속 충전기가 깔려야 되냐,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술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능적인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분들이나 충전기를 만드는 제조사분들 혹은 CPO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용적인 공정에 대한 부분인 건데 내가 쓴 만큼 내가 적정한 금액으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적인 지속, 고장 났을 때 바로 고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의 설치에 대한 기준이나 난이도가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성숙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이 개선이 되고 전기차를 보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필요할 테니까 먼저 많이 깐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요하지만, 이것을 직접 이용하게 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업이 무게중심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국민청원까지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야기 핵심은 그렇습니다. 최근 유튜버 분께서 이제 스마트적 충전기에 대한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효용성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 유튜버 분께서 제안을 하셨고, 국민청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가장 트리거가 됐던 부분은 이제 아파트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리베이트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리베이트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전 요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전기차 사용자 입주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뭔가 모종의 리베이트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의혹으로 좀 확진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잠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동안은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열심히 깔아놓고 그 다음에 발생한 문제들, 뭐 고장이 자주 난다, 충전하러 갔는데 이게 고장 나갖고 내가 허탕을 쳤다, 아니면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모이다가 최근에 이슈가 터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야말로 품질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더 주제를 옮겨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치 대수 얼마나 하겠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1기는 보급의 시대였었고 2기는 의무 설치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속 설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한다던가 확보를 더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을 수립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부 정부에 대한 부분들 비판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급의 속도는 높여왔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성과 이후에 운영의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온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자 경험의 위기라고, 제가 2026년에 사용자 경험 위기라고 적은 것은 5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교체 기준이 투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축과 구축에 있어서 설치에 대한 기준과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전력이랑 계량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다. 그리고 상호 운용성 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법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다음 장표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저는 본격적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에서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고민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로 진행하게 된 건 2013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2017년에 표준화 방식을 채택해서 콤보 1으로 표준화 단일화를 하고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했죠. 그리고 의무 설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면서 신축은 5%, 구축은 2%라는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보급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2026년에 이르러서는 현재까지 이르러서 문제가 확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병목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5가지 병목 현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지금 풀어나가야 될 숙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체 기준의 불투명성입니다. 그 기후부에서는 이전의 입장은 사용연한을 교체를 해야 되는 충전기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5년 이상 사용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노후 충전기라고 일단은 조금은 단순화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내린 거에 맞춰가지고 CPO 사업자분들은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체를 해야 마땅한 충전기가 있고 교체하지 않아도 당장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충전기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당장 교체하지 않아도 잘 쓰고 있던 충전기들이 교체되는 사례들이 자꾸 생기면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왜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충전기를 교체를 하는지, 그리고 교체를 하고 난 뒤에는 갑자기 충전 요금이 100원대에서 혹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왜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트리거로 작용을 해서 의혹이 계속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부에서도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에 가깝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교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용 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한 교체 기준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축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격차가 좀 심하다라는 건데요. 같은 충전기라도 전력 인프라가 어디에 깔리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뭐 충전과 관련된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소통해가면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큰데요. 구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됐을 때 얻는 효용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계산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이는데 구도심이라던가 구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서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까는 것 자체가 난제이기도 하고 누가 부담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그 충전에 대한 부분이 복지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한쪽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입대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절대적인 다수가 사실 비전기차 차주분들이시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설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실 소통과 어느 정도의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부에서는 이 단지의 유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목 현상으로 보는 것은 충전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전기차를 이용한 지 꽤 오래됐지만 그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다르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기 계약 방식에 따라서 요금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압 단일 계약 등 일부 구조에서는 충전 전력이 이제 단순하게 사용자들한테만 과금이 되는 게 아니고 전기차 사용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비용이 과금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은 전기차를 타지도 않는데 왜 본인의 기본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더 늘려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런 것이 실제 현장에서 갈등으로 많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CPO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 전력에 맞춰가지고 기본 요금을 다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CPO사 분들도 오셨는데 기본 계약 전력에 맞춰갖고 기본 요금을 다 내다 보면 지금 현재 아주 왕성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충전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따르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요금은 낼 거는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CPO사 분들도 사실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보급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많이 깔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많이 깔라는
미션이 주어진 거였고요. 그거를 달성하면서 열심히 미션을 수행했던 CPO사들 중에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도 안 하고 일단 깔아 제끼면 어떻게 하냐라고 뒤늦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그러했었습니다.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인프라를 깔았는데 기본 요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다 부담을 하면서 하다 보면 실제 CPO들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 양쪽이 아니고 다자간 입장이 다 다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좀 살펴가면서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축 아파트에서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충전기가 갑자기 교체돼서 뜯겨 나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사 쪽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들인 거죠.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 대수로 5%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준만 지킨 겁니다. 이게 상호 운영성 OCPP라고 하는 국가 표준을 정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흡족한 상태로 설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대수만 맞춘 형태로 해서 깔아놓고 나중에 이거를 직접 운용하려고 했을 때 호환성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충전기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CPO가 들어오더라도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할 수밖에 없고 일반 입주민들이 보기에는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충전기를 갑자기 뜯어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축 아파트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도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종목은 기후부에서 진행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법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후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환침법 관련된 부분들은 보급하고 설치를 촉진하는 쪽으로 논리가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용공간을 어떤 시설을 변경하거나 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강화하는 형태의 법이 있는데 이 둘의 법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충돌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깔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거나 혹은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법이 서로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해결점을 못 찾는 구조가 발생하는 게 현장에서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잘 해결해야 되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전 인프라 보급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자세한 내용들을 좀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속 가능한 운영 품질을 보장하는 형태로 정책과 성과의 기준을 바꿔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기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태와 기능 중심으로 연한 중심에서 상태와 기능 중심의 객관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구축 아파트들 중에 특히나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들에게는 전기차 충전과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두루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계량 관련된 부분도 모자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특히나 구축 아파트에서 이걸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모자 분리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OCPP 기반 국가 표준에 맞춰가지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은 보조금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충전기를 설치할 때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는 쪽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 해결 방식의 6번째 이제 에티켓과 배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전기차를 타는 분들은 내 충전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타지 않는 많은 다른 분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도
다음번 차는 전기차로 바꾸려면 이라고 관심 가지시는 분이 계시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나는 전기차는 안 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차의 충전 구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 하나를 뺏어가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사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7대 지표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급속이나 중속 충전기에 가져가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완속 쪽에도 한번 같이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으나 어느 정도 상황을 CPO사들이나 업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준을 정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바로 설치로 끝나는 형태가 아니고 운영까지 이어지는 형태의 보조금 집행 기준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축단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동주택 패키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신축단지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계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표준화시키고 모자 분리라던가 준공 단계에서부터 개량에 대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만들 수 있도록 해놔야 그래야 입주한 이후에 다시 입대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하고 좀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축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자분리 공사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들, 물론 이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 예산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표준화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가장 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술의 역사에서 문화의 역사로 가자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책도 집필을 하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전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내용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입대위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내서 충전 에티켓 캠페인 저희가 준비한 거는 조금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몇 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자꾸 법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차지할 때만 차지하기입니다.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충전할 때만 자리를 차지하는 거를 우리의 에티켓이자 상식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상식만 바로 서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혹은 특정 CPO사에서 좋은 구독 요금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서 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 전진사 어워드 저희가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소통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쏟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지침이 기술과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이제 사회는 그 기준이 실제로 신뢰와 배려의 문화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중심으로 정책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체 기준은 좀 더 객관화시켜서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력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계량 구조 관련된 부분들을 이게 생각보다 쉬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도 충분히 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사용 경험, 그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K-팝, K-컬처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차 사용도 또 하나의 문화로서 저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를 판매하고 충전 인프라를 까는 것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용 경험과 문화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시설관리 업무 현직자이시기도 한 이태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께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문제점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공동주택 관계자 입장에서 오늘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상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포시 관리소장님들한테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우리가 전기 자동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의 보급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한테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전기자동차의 기능과 어떤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충전의 어떤 일테면 신속함, 또 충전의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담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맛있는 음료수 캔을 만드는 제조사가 있고, 그 음료수 캔을 누구나 쉽게 뽑아서 갈증을 해소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음료수 제조사는 음료수를 잘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잘 만들면 그 음료수는 정말 시장에서 이를테면 히트를 칠 수 있겠고, 자동 판매기가 그 음료수를 판매하는 어떤 판로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속속들이 보급을 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음료수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를 봤을 때 전기자동차의 품질은 벌써 한 13, 14년 만에 급속도로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금년도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집사람 차로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전기를 만들어서 보급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는 대다수가 공동주택입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의 특성상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대부분 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왜 관리가 안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제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설치 대상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의무 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절대적인 부분이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일기 신도시 전과 이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전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대수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차량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1994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조경시설의 50%의 면적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아파트와 30년 이상 아파트를 봤을 때 무려 6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조현민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신축과 구축을 구분해 봤을 때 구축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긴 사람들이 그 안에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관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자가 1차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가 나서 가족이 또 1차적으로 물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이를테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항도 틀림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우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최소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될까, 또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같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전국에 이제 18,000개 정도가 됩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대규모 택지발 아파트 보급으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보면은 첫째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 그다음에 주차장법,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라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 부족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이제 굉장히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주차장과 맞물려 이어지는 어떤 시설물에도 주차장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있었죠. 청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주차장에 있었던 그런 소방시설에 연동을 정지했었거든요. 그러면 신호를 감지하면 그 신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소방시설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소방 시스템인데 그런 시설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충전소가 보급이 안 되었으면 하는데 법으로 2%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올며 겨자 먹기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 상호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좋은 안전한 그런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장기전 충당금을 써야 되는데 장기전 충당금을 많이 걷지 못한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내 저희 현장에서는 데드 스페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사용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활용하려고 봤을 때 구축 아파트는 기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을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만들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상에서 해야 되는데 또 지상에서는 또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까 우리 조윤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행위허가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절차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주차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 구역을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으로 설정할 때 일반 차량 주차 구역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입주민 상호 간의 불편이 발생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도 큰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소수 입주민 차량이 있는데 구축 아파트가 67%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는 2%에 해당이 될 겁니다. 사실은 2%가 채 안 될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98%가 희생을 해야 되는 희생이라는 얘기는 주차 공간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다 보니 일반 입주민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원들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조금 큰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안전관리의 직무고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직무고시에 따라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직무고시의 내용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담당자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달가워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케이블에서 퍼벅퍼벅하고 이럴 때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충전기 케이블의 문제인지 아니면 접속 단자의 문제인지 사실은 안전관리자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서 이럴 때면 초기 대응을 해서 충전기 이럴 때면 접속 단자를 뽑아버려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구역에 배전반에 차단기를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자동차 사용하는 사람들의 충전소의 사용자 경험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것을 꺼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을 봤을 때는 안전시설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열화상 감지 카메라라든가 질식 소화포라든가 뭐 이를테면 주수관창 이런 부분들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구입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처음으로 얘기가 있던 건 인천광역시에서 사실은 또 큰 사고를 겪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발생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질식소화포를 공동주택에 전면 보급하겠다 했는데 아직 전면 보급까지는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입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또 인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기 대응이 있었을 때 사실은 골든타임이 10분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저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도망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실 초기 대응에 대한 방법을 또 대응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초기 대응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장비와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설치 공급업자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 오늘 우리 대표로 GS 차집에서 오신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대기업이라든가 또 이를테면 조직이 갖춰진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와서 빠르게 대응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살펴주는 것은 안전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공동주택 관리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 또 필요하다면 또 보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보급한 충전기에 대한 문제점만 살펴보고 그에 따른 안전점검과 보수만을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제작사와 시공업체 간의 문제점도 사실은 계속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용자 과실로 손상 발생 시 관리 주체는 일테면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충전기와 자동차를 연결해 주는 케이블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용자가 깜빡하고 자동차 주유소에서 이를테면 우리 주유건을 꽂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사실은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나이 먹으면서 자꾸 이제 생기는 어떤 그런 깜빡깜빡이 되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에도 동일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 가볍게 살짝 당겨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걸어주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다음 이용자가 왔을 때는 그쪽에서 퍼벅퍼벅 튀겠죠. 그러면 관리자는 빨리 달려와서 그곳에 있는 분전반에 차단기를 내려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다음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파트엔 충전하러 가봤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이 사용자 경험으로 누적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이 사실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안전점검의 기술 보급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 굉장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안전 담당자들은 수배전 설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적 능력만 가지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가전제품 비슷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기술 인력 또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파트에 사시겠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십니다. 우리가 소주 한 병 한 잔 더 먹으려고 5,000원, 7,000원은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사실은 관리비 5,000원 더 나오면은 발끈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50%가 이상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그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력 부족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대상의 6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전하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이전의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5년 또는 8년 정도가 되면은 이를테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자는 와서 충전기를 교체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하는데 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 그 비용을 감당하려고 하는 공동주택은 많지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소년 계획을 조정해서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을 또는 설치, 확대, 또 충전기를 이전 공사를 해도 이해관계가 없는 입주민이 이제 98%라고 아까 잠깐 예시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장기소년 계획을 조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분들은 무리수를 둘 이유는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도 입주민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 문제점의 마지막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충전소가 공동주택에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고 또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불이익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정책적으로 보급에 친환경 자동차법에서 이어지는 충전기 보급 또는 자동차의 보급에 더불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공간, 빌딩이라든가 오피스텔, 가장 많은 공동주택에서 이들이 안전관리라든가 입주민들이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리베이트로 해결하지 말고 그 리베이트를 이런 안전관리 비용이라든가 보험가입 비용으로 사실은 만약에 그럴 돈이 있다면 그런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장비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발생 시 대응하고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밀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박스 구조인데 여기에서 어떤 연기가 발생이 되면 일반적인 공기의 흐름은 만들 수 있지만 그 공기에서 약간 무거운 연기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기의 흐름과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테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금방 유독가스로 가득 차는 문제점을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유독가스로 또는 연기로 인해서 이를테면 실제로 현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왔는데 2-2 구역이 어디야? 라고 했는데 알려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담당자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화재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초기 대응도 어렵고 또 소방관이 왔을 때도 관리자를 찾기도 어렵고 또 어떤 그 도면에 따라서 실제 화재 발생 위치가 어딘지를 설명하고 또 찾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물을 그쪽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송수를 하는데 선착 소방대가 수신지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스프링쿨러라든가 소방호수를 직접 땡겨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성을 봤을 때 차량 하부에는 배터리 벽에서 이제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고 고온에 화염이 발생해서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위로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도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차량까지 화재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 화재보다 어떤 진화가 어렵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관계자도 도망치기 바쁜 어떤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어떤 충전소에서는 초기 대응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시설이 보통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기 감지를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차동식 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차동식 감지기는 온도가 한 75도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방 시설입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는 이런 어떻습니까? 열이 발생되어서 또 거기 감지기가 동작할 때쯤이면 이미 열폭주는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열감지 카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아직 공동주택에도 열감지 카메라 설치 비율은 실제로 5%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다 보급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차량 하부용 주소관창이라든가 이동식 수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급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34쪽에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설치된 화면입니다. 저렇게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여러 상 카메라가 저렇게 비치고 있는 상태에서 열이 일정 온도 올라가면은 여기서 열 감지를 한 다음에 저 신호를 관리자한테 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10분 이내에 초기 대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설비라고 할 수 있겠고, 저렇게 되어서 만약에 관리자가 인지를 한다면 지식 소화포를 바로 차량에다 덮어주고, 지식 소화포가 여러 장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차량까지 덮어주고 밑에다 주소관장을 꽂아주고 물을 틀어주고 도망을 간다면,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사실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어떤 충전소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주소관창, 보관함, 실제로 이게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관함이라든가 지식소 보관함,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해서 직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또 그리고 주소관창을 해서 자동차 하부에다가 이를테면 이제 물을 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만이 공동주택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이용자의 어떤 경험들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의 발제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김정욱 GS 차지비 대표님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용자 경험 개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GS 차지비 대표 김정욱입니다. 먼저 오늘 그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그 박상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주신 발제자와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사용자 경험과 그 공동주택 운영 부담 문제의식에 저 역시 이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현장 사업자 입장에서 그 문제는 이미 저희가 고장 복구, 운영 품질, 상호 운영성, 책임 구조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로 저희에게는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이걸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GS 차지비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앱 개선, 데이터 통합, 장애율 개선, 예방 정비 표준화, 그리고 50bp PNC 같은 기술 확보 같은 방향에서도 많은 실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향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단순한 설치 확대를 넘어서 벌써 이미 품질과 안전에까지 중요하게 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이제 현장에서 더 잘 작동하려면 그 실행 기준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전기차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 개선과 이 산업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 잠깐 드리면 저는 2016년부터 전기차를 탔고 오늘 그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는 것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제가 GS 차지비 대표를 맡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 개선은 제가 개인 경험으로서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도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서도 가장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좀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2016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11년 정도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사용자로서도 너무나 많은 경험 가지고 있고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인프라가 바뀌었는지 그 영향들이 어떻게 사용자에게 와닿는지를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체감 많이 하는 사용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저희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그 충전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찾기 어렵고 쓰기 번거롭고 믿기 어려운 경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질적으로는 충분히 그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단순한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파편화된 앱과 결제 체계, 노후기기 방치, 운영 효율 저하, 그리고 상호 운영성 한계가 이용자 불편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이제 충전 인프라 평가는 단순히 몇 대 설치가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지, 충전 과정이 좀 객관적인지,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복구가 되는지, 운영 책임이 명확한지를 잘
보는 단계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전 인프라는 단순히 설비가 아니라 전기차 이용자가 실제 편의성과 신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생활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S차집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경험 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2025년에 전기차 사용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충전 경험 관련 대규모 리서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과 인사이트들이 저희가 개선 활동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간단히 여기서 먼저 그 복수응답 기준으로 그 주요 사용자 불편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충전기 고장이 53%, 충전기 부족이 47%, 불편한 위치 29%, 충전 속도에 대한 느림이 27%, 결제율이 21%, 긴 대기 시간 13% 정도로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운영 구조와 사용자 경험 전반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째, 이용자 관점의 불편이 여전히 큽니다. 충전소를 찾아도 실제로 이제 지하층에 들어갈 때 진입 동선, 주차가 가능한지, 사용이 가능한지, 결제는 어떻게 되는지, 인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이 실제 여러 가지가 있고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충전기가 있나? 이거보다 지금 바로 이거 쓸 수 있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충전 인프라가 잘 깔려 있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과 인증 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운영사별로 다른 앱들이 있고 회원 체계가 있고 결제 방식이 다르고 로밍 범위가 달라서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충전 인프라를 사용할 때 반복적으로 가입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전기차 이제 처음 사시는 분들에게는 괜히 굉장히 큰 허들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충전기 고장 정보나 운영 품질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이나 지도에는 사용 가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은 고장 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또 고장이 나는 경우에 또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것들이 취해지고 또 고장이 나거나 지연된 사례가 반복이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사업자가 아니라 충전 인프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프라 설치 이후에 운영 책임이 아까 이태봉 교육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기관, 사업장 등에서 설치 단계보다는 운영 단계에서 민원, 유지보수, 교체 비용, 책임 소재 문제가 더 크게 부과하게 됩니다.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충전 인프라가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 설비인 동시에 관리 부담이 되는 또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업 전반에 지금 수익성 저하와 품질 투자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보급 확대 국면에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동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과 운영비 부담,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 자체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다시 이용자 경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용자 경험 개선에 대한 과제 속에서 저희 GS차집이의 노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S차집이는 국내 1위 충전 사업자로서 충전 인프라의 확장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기존 충전 인프라의 품질 개선과 운영 고도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충전기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용자 불편 정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발적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상세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 통합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입니다. 저희 GS차집이는 오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충전기에 대한 운영 주체가 변경될 때 기기를 전면 교체하는 방식 대신에 펌웨어 수정이나 플랫폼 통합을 통해서 자원 낭비와 매몰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보다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기반 UI UX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충전기에 따라서 모든 상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로밍 연계가 어렵거나 유지 보수가 한계가 큰 노후 설비를 저희는 선제적으로 교체해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충전 불편 경험을 개선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GS 차지비는 충전 서비스 경쟁력이 결국 사용자가 체감하는 충전 경험의 품질에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사용자 리서치, VOC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실제 사용자의 이용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자 경험 개선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것들이 앱과 오프라인 상에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모바일 앱 개선이 있게 되고 충전기의 상태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고 그리고 인프라 품질 개선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 번째로 AI 기반 관제와 예방 정비 측의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전 사업자마다 다름이 있지만 그 다양한 충전기 모델이 혼재된 상황에서 실제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하게 한 개 충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수동 접수, 현장 확인, 부품 조달, 재방문 수리,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불편해지면 질수록 이용자 불편은 당연히 가중돼지고 운영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이미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에 탐지해서 사전에 고치거나 정비하고 그리고 또 고장이 나는 경우에 고장이 자동 접수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제 먼저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비 우선순위 배정 등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말씀드렸지만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고도화를 반드시 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함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질적 고도화를 미룰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적 확대도 질적 고도화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전기 이제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고 그리고 현장의 운영 문제, 책임 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이 산업 전반의 신뢰도 역시 높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편의성과 운영 역량을 반영하는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충전 서비스 품질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 역량이 크게 저하가 됩니다. 앞으로 정책은 충전기 설치 수량 외에도 가동률, 장애 복구 시간,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상호 운영성, 로미 가능 여부, 이용자 체감 편의를 위해서 체감 편의 등을 더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상 탐지, 충전기 이상 탐지, 예방 정비, 원격 관제, 충전 기술 확보 등 운영 품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에도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운영 지속성을 위한 노후기기 개선 기준과 운영 책임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되었지만 운영사 변경 시 충전 설비의 연동 및 호환 기준, 노후 설비 교체, 개보수 우선순위, 부품이 단종되는 장비에 대한 관리 기준, 공동주택 기관의 운영 책임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과 매몰 비용을 줄이고 현장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전기 인증, 결제 간소화를 위한 단계적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발제 내용에 토론에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PNC, 즉 플러그 앤 차지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 맞습니다.
차량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순간에 별도 인증 없이 충전 시작되고 종료 후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방식은 당연히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에도 PNC 기능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이 반영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충전기의 물리적 제약을 고려하면 좀 유연한 과도기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적 접근은 앱 기반의 원격 인증, 또 차량 인포테인먼트들이 연동하는 것 등 사용자가 실제로 지금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기차 이 충전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로 사용자의 경험 개선, 이를 통한 전기차 구매와 이용 확산, 이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의 수익성 확보, 그리고 충전 인프라와 서비스 재투자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은 설치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또 보급 중심에서 운영 품질 중심으로, 즉 단순한 충전 인프라 확대를 넘어서 사용자 경험 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성장 방식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함께 실제로 정말 사용하기 쉬운 충전 인프라,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운영 체계,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장 사업자로서 정부, 공동주택 관리 주체, 그리고 사용자의 관점이 만약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다면 그때 정말 신뢰 가능한 생활 충전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S 차지비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로 현대자동차 EV 충전 인프라팀 김종진 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충전 업무 맡고 있는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EPC라는 초고속 충전 브랜드를 직접 구축,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국내 약 한 수량 기준으로 80% 정도 되는 충전 사업자들하고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기차 사용자 관점에서의 경험의 질적 개선에 대해서 뜻깊은 토론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김 대표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좀 중첩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은 좀 덜어내고,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좀 덜어내고,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하고 앞서서 얘기됐던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려보는 방향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전체적인 충전 시장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충전이 전체 충전기량의 한 7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아파트 충전만으로는 충전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논의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로 늘어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파트 밖에서 충전할 수 있는 영역에서까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OEM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전기차로만 하면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나, 전체 차량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압도적 사업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그 처음에 이제 비서관님께서도 연락 주실 때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게 그 충전구의 위치가 다 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를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 모델을 25개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종된 모델들도 있고, 현재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모델이 저희 25개 차종입니다. 그게 이제 트림으로 구분한 건 아니고 모델명으로 구분했을 때 25개인데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충전구 위치도 25개가 각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서 EGMP 기반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제 통일화 시켜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기존 내연차에서 이제 파생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좀 충전구 위치가 좀 다른 면이 있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시는, 그리고 저희 연구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조직이고,
그 소비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들,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제안해 주는 정책 제안들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어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충전 경험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충전 개선을 나중에 개선하겠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케이블 무게를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아파트 완속 충전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급속이나 초고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케이블의 무게를 좀 경감시키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저희 충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변경 작업이 좀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주차는 거주지 충전은 정말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저는 차를 판매하는 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차를 판매하는 조직에 있는 저희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파트 충전이라는 그 스팟을 이제 조금 선점해야 되는 이런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자 간에 좀 치열한 경쟁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형식으로는 계속 거주지 충전을 늘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충전기를 벽에 붙이는 벽부역 형태에서 좀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무선 충전 같은 것도 가능한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뭐 단기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고 국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자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충전 경험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PNC 오늘 몇 번 언급이 됐는데 PNC 생태계 구축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마다 전부 다 다른 앱과 UI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PNC를 이번에 여기 김진영 사무관님도 서기관님도 계시지만 그 이제 기후부 주관으로 해서 PNC 이제 공동되는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아마 추석 무렵쯤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사실 나오게 되면 사실 UI 쪽으로 불편했던 점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PNC가 적용되는 차량에 한해서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후부에서 진행하는 PNC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단에서 지원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또 얘기하고 있는 측면은 아파트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이동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충전기 정보 데이터가 과연 정확하냐. 지금 데이터들이 올라오곤 있지만 이게 너무 실시간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좀 실시간의 정보 데이터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뭐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네이버 뭐 혹은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맵에서 정확하게 충전 정보만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전 경험에서 많이 지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점에서 좀 해보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OEM이라 제언 드리는 것도 사실 좀 어렵긴 한데 그 정부나 이제 충전 사업자분들께 이제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충전 시장을 아까 조현민 대표님도 몇 단계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작은 업체들끼리 시작하다가 이제 GS도 들어오시고 LG도 들어오고 뭐 SK도 들어오시고 LG 뭐 많은데 이게 전문 경영관리 역량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게 그러면 그 CPO들의 문제인가는 좀 생각해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회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 회사에 속해 있는 그냥 담당 팀장으로서 의견을 좀 드리자 그러면 이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아직 그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보다 작은 업체들은 조금 더 힘든 상황에 처해있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최근에 이제 몇 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다양한 충전 사업자들이 건강하게 시장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충전 사업자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좀 이끌어 나갈 건가의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질적 성장을 위한 어떤 인프라적 기반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 요금,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기본 요금을 조금 개편할 필요가 좀 있다. 완속은 좀 저렴하긴 한데 급속이나 초고속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이 굉장히 비싸고 제가 급속, 초고속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내에 그 설치된 충전기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9만 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기차 보급이 국내에 된 게 한 90만 대 정도 되고요. 저희 이제 소위 이제 차충비라고 하죠. 이제 충전기 하나당 몇 대의 차량이 충전할 수 있냐를 보면 저희가 충전기 하나당 충전기 숫자만으로 보면 한 1.8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인데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영역에는 아마 가격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제 경유지에서의 충전하는 그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경유지에서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잘 안 나오는 지역도 깔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박상혁 의원님께서도 이동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동권 측면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적자를 계속 보면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 이동권 측면에서 깔아야 되는데 기본료를 좀 현실화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은 설치 용량 기준으로 기본료가 설정이 되는데 실제 가동되는 양 기준으로 해서 뭐 종량제 형태로 해서 양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치 보조금 위주에서 이제는 운영 보조금 위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충전기가 깔릴 만큼은 좀 깔려 있다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은 합니다. 충전기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럼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운영 쪽에 좀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 충전의 어떤 인프라적 비즈니스적 고도화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뭐 저희도 자동차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슈들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건 거주지 충전의 어떤 형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고도화는 어떤 형태로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좀 약간 치부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자동차를 굉장히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작년에 저희가 전기차 기준으로는 마켓쉐어가 6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졌고 올해는 좀 더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제1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 사업은 전기차의 상품성을 담보하는 제2의 상품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단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이 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질적 개선이 좀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큰 그림보다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부터 스몰 석세스를 만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형태의 좀 실체적인 움직임들이 좀 뒷받침된다 그러면 이 생태계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세 번째 토론자로 김용득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상업표준과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상업표준과장 김용득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서 발언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박상현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되어서 이제 국가표준을 이제 재개정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기차 충전기 제조나 개발 회사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발제자분께서 언급하셨지만 2010년대에 전기차 충전 방식은 국내에서 여러 개가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콤보 1, 콤보 2, 차데모라는 방식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본체에 전기차 충전기 커넥터가 3개씩 달린 충전기들이 국내에 보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충전기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당시에 이제 어떤 건의가 있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콤보1을 권장 충전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국가표준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가 채택을 해서 보급에 앞장서다 보니 현재는 다 콤보1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에서는 콤보1을 쓰고 있지만 또 콤보1을 쓰고 있지 않은 차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종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콤보1 충전기를 쓸 수 없다 보니 해당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댑터 같은 것들도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와 관리 시스템 간의 어떤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호 개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국가 표준으로 제정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산업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런 국제 표준들이 또 추가로 재개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산업계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의 그 김종긴 팀장님께서 오늘 현장에서 제기해 주신 충전구 위치의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국민신문고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충전기가 무겁다라는 이제 민원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충전기가 무거운 이유는 완속 충전기는 사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급속 충전기로 갈 경우에는 말씀하신 케이블 길이가 좀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들기엔 좀 무거운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충전기의 무게는 상당 부분 케이블에서 많이 기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케이블 길이를 짧게 가져가려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콤보원 방식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 회사별로도 또는 같은 회사 안에서도 차종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다 보니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해야지만 그 충전기를 쓸 수가 있다 보니 길이를 좀 많이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 때문에 무게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충전기 위치를 표준화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충전기의 무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기 위치를 표준화할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적용하는데 좀 장애 요인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이제 현대차나 또는 국내 회사들에서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건의하신다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 녹색 수송 혁신과 김진영 서기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볼루션 조현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두 가지 오류가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노후 충전기 기후부가 그 내구연한을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기후부는 그 어떠한 자료에도 내구연한을 5년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보급 사업 충전기 유지 보수 기간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증 기간 10만 킬로다 했었을 때에 10만 킬로 타고서는 폐차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차 충전기 기술이 이제 매우 혁신적으로 이제 발전하지만 그래도 최소 5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는 평가해서 더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법 거버넌스 충돌에서 그 충전기 설치를 촉진하는 정책, 그 환경 친화적 자동차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 기후부가 아닌 그 산업부 입법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또 산업부에서 오셨었는데 저희가 그 산업부 업역을 넘어서 또 일을 하고 있다 막 해서 또 괜히 주제 넘게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공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슈를 받아본 적은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관심이 많구나. 이제 무게감이 좀 느껴집니다.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 먼저 최근에 이 이슈를 좁히면 급속이 아닌 완속 충전기입니다. 저희 그 기후부에서는 2024년도 이제는 청라 화재 이후에 그때 이제는 스마트 충전기를 좀 보급을 했습니다. 기존의 완속 충전기와 스마트 충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PCL 모뎀입니다. 즉 차량과 통신을 할 수 있느냐, 차량과 통신을 할 수가 없느냐. 기존의 완속 충전기는 전기를 보내고 끊는 어떤 그 고급 멀티탭이라고 보시면 스마트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과 통신을 주고 받아서 그 PNC 아까 그 현대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추석 전에 차량 소유자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는 그 충전기 사업자라든가 자동차 OEM 벤더분들하고 지금 저희가 회의를 했었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대국민 공청회도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더 나은 정책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스마트 충전기를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아까 고급 멀티탭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걷고 받고 문자 보내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애플이나 삼성처럼 앱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노키아를 봤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애플이 나왔었을 때.
예, 그 노키아,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이랑 애플의 어떤 그 생태계를 좀 구축하고 싶다라는, 나아가서 안전과 관련돼서도 한번 더 구축하고 싶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공교롭게도 그 기후부에 있으면서 그 제 큰아이가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입니다. 2011년도에 그 옥시삭삭을 저희가 썼었어요. 이마트에 사서.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급성폐렴으로 해서 병원에 이제는 가서 2주 동안 그 입원을 해서 뭐 속된 말로 죽다 살아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방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했었었는데, 저는 군대, 제가 해병대를 입대한 그 트라우마보다 제 손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에 넣었던 그 트라우마가 더 큽니다. 왜 내가 잘 판단하지 못해서 왜 제 아이의 목숨을 내가 했던 그 트라우마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PNC, V2G 같은 편의성도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 요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는 언론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집행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통해서 국가가 나아갈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서로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 더 나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하신 거 잘 경청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현민 대표님이 전체적인 발제 차원에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발제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태봉 대표님이 이제 대부분의 충전 장소가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현장에서의 어려움들 또 재원 이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접 사업자이신 김정욱 대표님이나 또 우리 최대 사업 자동차 생산자이신 현대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 관련된 얘기와 우리 부처의 얘기를 좀 좁혀서 조금씩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저보다는 우리 오신 여기 참석자들이나 또는 기자님들도 더 궁금하신 점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또 사용자들도 또 여기 계실 테니까 기자님들 중에서도 사용자가 계실 거고 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짧게 여기는 말 그대로 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조금 고민들을 나누고 또 그런 것에서 발생할 그런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들을 또 우리 기후부나 또 산업부에서 가져가서 어떻게 개선할지 이렇게 또 나누는 거고,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아까 여기 이미 제도적인 제언들, 법제도적인 제언들은 저나 또 국회에 주신 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짧게 컴팩트하게 질문과 이렇게 답변 주시고 저희들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손을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차 인프라기술 오세영 대표라고. 전기차 인프라기술 CPO. 예. 제가 2014년부터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일을 해서 예. 어줍지 않게 한 12년 정도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기존에 국토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초선 때 4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오늘 자리에서 중요한 내용은 전기차의 발전 제 경험은 한 12년 정도 되는데 예. 그 사이에 시장에서의 이제 성숙도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빨리 바뀌는 시장에서는 바뀌는 거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앞으로에 대한 걸 잡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예. 그래서 이 예로 전기차 충전과 관련돼서는 한시적 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건설 주택 법 아래 건설 설계 등에 관한 규칙에 정책 충전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어서 지금처럼 이슈가 나오는 충전기가 신축에 있는 거는 못 써요부터 해서 과금형 콘센트는 충전기가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 기술에 얘기하는 모드원, 모드2, 모드3 충전기가 아닌 어떻게 보면 충전만을 위한 건데 건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충전면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관점만 바라본 것 같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한번 이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기술의 발전,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충전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 스마트 충전은 와닿지 않으실 거겠지만 유럽에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EU 자체에 대한 법들도 다 스마트 충전에 대한 기술 기준들이 나와 있고 기술 로드맵이 있습니다. 일예로 우리나라처럼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에 주차를 많이 하는 국가에서는 스마트 충전 기술을 통해서 향후 V2G를 확장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택 환경 자체가 미국처럼 작으면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미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런 낭비를 하는지 또는 왜 이런 기술에 있어서 뭘 저걸 왜 하는지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제도적인 그 기술 발전에 따른 간극 안에서의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개선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각 부처들이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국토부를 만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기존에 환경부, 산업부 있을 때는 기후에너지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합쳐지면서 많은 통합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산업부 쪽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기표론에서도 오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 데이터 정보를 올리는 게 ISO에 MP를 통과해서 이제 국가 표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그 표준 기반화 사업이라고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안 됐습니다. 수요 조사를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부처 간에 이제 다 다른 일들을 하시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1960년도에 우리나라가 110V에서 220V로 전기가 승합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에 교수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자, 1990년도에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을 기존에 있었던 ASDA라는 전화선으로 하는 우리 통신만 잘 되면 돼 인터넷만 연결하면 되지를 하다가 ISDN이라는 초고속망을 기술 로드맵을 보고 잘 판단하셔서 국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터넷 강국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에너지 강국으로 가려면 이런 기술 로드맵에 있어서 기술화에 대한 선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먹거리이지 않냐 이런 의견을 좀 감히 짧은 12년 경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국토부를 꼭 부를 걸 그랬네요. 그 짧게만 얘기만 드리면 뭐 저 필요한 얘기들은 또 기표원이라서 알아 이해도 하셨을 거고 하는데 그 제가 그 지금은 정무에 있고 국토부 일을 4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국토부는 이제 건설주택 부분이 있고 이제 이쪽에 교통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제도의 참 한계인데 건설주택 부분에 조금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여기 그 법규는 거기에 또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저 산업부에 지금 산업 자동차과가 어디로 갔나요? 그대로 자동차과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게 다 분절적으로 좀 다 나눠져 있고, 근데 그 자동차과는 그러 하는 데가 아니라 다 자동차 지능 정책하는 데입니다. 제가 청와대도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좀 다 분절적으로 있다 보니 정말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그 답답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술적 로드맵을 갖고 하려면 또 이 누군가가 좀 정말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협의해서 해요. 이런 거는 결국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러면 총리실로 가야 된다. 그럼 총리실은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데지 총리실에서 가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공직자들은 또 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기후부에서 김성환 장관이 워낙 이런 부분에 전문성도 있으시고 그런 취지로 다 모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김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더 이런 부분을 기후부라든지 이런 데서 책임을 진짜 로드맵에 대해서 지고 거기에 국토부 산업부가 좀 협업하는 이런 구조로 좀 가야 이런 문제들도 더 빨리 보급되고 진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부분 또 특히 현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듣는 자리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또 우리 분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잘 문외한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현대차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전기차 부분에 중국 차들이 많이 진출해 오고 있고 많이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1월 달에 심천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데 있어서 좀 직접 중국 FSD도 타보기도 하고 뭐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화웨이 차들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와 차들이 있더라고요. 전기차들도 관련돼서. 근데 거기는 어떤 그런 차들이 중차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뭐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거고 공세를 강화할 것 같은데 이와 우리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뭐 다 위치가 다르다고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좀 뭐 우리 조 대표님이나 누가 아실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불편하신 부분들을 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이 가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전기차 보급이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는 네. 어떻게 이 충전 환경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그 자체적으로 우리 아까 우리 질문하시는 분들 유럽도 말씀하셨는데 더 중국이 더 지금 전기차 보급은 더 많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훨씬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뭐 워낙 가격으로 밀어붙이게 되고 충전 사업 인프라 자체를 사업자 자체에서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BYD가 한국 진출할 때 BYD 차량이 들어오면서 충전 인프라까지 이제 BYD에서 직접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아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이제 저희 같은 충전 파트너 사업자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통한 방식이 그대로 된다고 말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한국도 환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중국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환경 자체도 한국에 들어서 힘들어서 한국에 맞게 보통 이제 진행하려고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우리 김재용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로드맵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V2G 로드맵은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 작년 12월 9일 날 저희가 이제 그 V2G 그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으로 예, 로드맵을 좀 완성할 예정이고요. 각 그 완성차 업체에서 오셨지만은 뭐 법제, 기술적 그래서 약 그 50명 예, 그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2주마다 예,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예, 그 잘 다듬고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 로드맵이 나오면 예,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대해 주세요. 로드맵 할 때도 네. 다 완성돼 가지고 짠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의견도 수렴하 그 과정들을 네. 많이 공유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는 지금 공직에서 네.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야 해서 딱 제시하고 요새는 뭐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을 많이 잘 하지만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됐는데 이거 고치기 어렵다. 뭐 이런 공청회가 사실상 유식행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완성도가 되면 공개도 하고 요새는 말 그대로 집단지성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자들도 있고 유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이제 말씀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말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사활적인 이 이야기이긴 한데 또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전혀 모르는 또 환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충전의 문제들은. 근데 지금의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속도 또 제가 아까도 궁금해했던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이런 큰 지금 우리 파고가 통상의 파고도 있고 뭐 이런 것과 지금 다 연동선상에 있는 문제라서 더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에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까 그 전학 올렸던 쭉 과정들 설명하고 하지만 저도 항상 그 우리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베타와 VHS 잘못 선택하고 하면 그 필요 비용도 있었고 기술은 좋았지만 실제로는 마케팅을 통해서 뭐 이런 과거의 사례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더 많이 좀 공유도 하고 우리 부처에서도 결국 이런 이용자들의 경험들을 어떻게 잘 모으는 게 실제로 그 생산성이나 불필요한 소몰 비용을 좀 줄이는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좀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책 사업자들께서 주신 제언들도 어떻게 하면 입법화를 좀 해야 될지 또 많이 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그 주제가 좀 브로드했다면 다음 토론회 할 때는 조금 더 조금 주제를 좀 좁혀가지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다음에는 이제 국토부도 꼭 불러서 실제로 국토부도 이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좀 논의하는 좀 자리를 좀 마련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귀한 또 시간 내서 역시 참석해 주신 모든 발제자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석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